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우리 생활과 윤리 300제 문제를 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죠?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봤는데 우리가 바로 이어서 할 거예요. 바로 이어서 할 건데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모르실까 봐 제가 넘어갈 때마다 화면을 이렇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실까 봐. 원래 공부를요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실까 봐 어쨌든 우리는 300제를 지금 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번부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현대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고르는 문제예요. 우리가 과거 전통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현대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공동체의 참여 정신이라든가 공동체 가치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건을 방관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왕왕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SNS라든가 인터넷상에 앞에서 폭행이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뭐 이제 좀 젊은 분들이 뭐 노인을 폭행한다거나 뭐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절대 않겠죠. 그런데 그냥 상황에 따라서 한두 번씩 굉장히 독특한 경우니까 뭐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영상에 돌아다니기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가 그냥 방관하는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1번 개인주의, 2번 전체주의, 3번 이타주의, 4번 국가주의. 그렇죠. 전체주의, 이타주의, 국가주의 같은 경우는 이 위에랑 관련이 없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는 개인적인 생활이라든가 개인 중심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중요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보다는 좀 개인적인 부분들에 훨씬 더 치중하게 되는 이런 현대사회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린 본다면 개인주의가 굳이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우리는 참여사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정말 가뭄에 콩나듯 정말 어쩌다 한 번 정도 이런 개인주의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동체 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1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7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을 골라볼 거예요.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거. 그쵸? 다음 내용이 초국적 기업의 출현과 확대, 그 다음에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의 공존, 그 다음에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구분이 무의미한 부분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설명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르게 될 텐데 1번 세계화, 2번 도시화, 3번 지방화, 그 다음에 4번 분권화.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쉽게 이것이 세계화에 대한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1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28번. 또 현대사회 도덕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볼 건데 현대사회 도덕 문제 중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를 겁니다. 쾌락은 유일한 선이고 고통은 유일한 악이다. 그래서 요런 그다음에 일이나 직업은 단지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 요렇게 보는 도덕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약간 느낌상 쾌락을 뭔가 최고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쵸? 일이나 직업 같은 경우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좋으려고 그냥 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지문을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1번 금욕주의, 2번 쾌락주의, 3번 사회주의, 4번 민족주의. 이렇게 됐을 때 쾌락이 지금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문에서 대부분 나와 있기 때문에 28번의 정답은 우리가 2번 쾌락주의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29번 문제를 바로 이어서 볼 텐데 앞쪽에서 우리가 현대사회 관련해서 계속 다뤘었고 역시나 또 우리 현대사회에 관련된 문제예요. 현대사회에서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시하게 된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를 겁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가치보다 조금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시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를 거예요. 1번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정신적 가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현대사회에서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고 정신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부분과 거리가 먼 것이 바로 첫 번째 민족주의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2번 감각주의라든가
3번 물신주의라든가 4번 황금만능주의 같은 경우는 현대사회에서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현상하고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맞는데 우리 1번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바뀐 거죠. 그쵸?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 민족주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29번의 정답을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골라볼 거예요. 밑줄 친 이것이 의미하는 것과 그쵸? 거리가 맞는 것에 대해서 고를 것인데 이것은 모든 과학의 산물, 과학적인 인식과 사고방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그 외의 모든 사고방식을 무시하는 입장을 의미한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를 것인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뭐를 최대로 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거예요. 그래서 1번 개인주의, 2번 다원주의, 3번 엘리트주의, 4번 과학지상주의. 과학이 최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우리 과학만이 최고이고 과학만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최고,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되고 뭐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과학적으로 입증만 되면 된다. 요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밑줄 친 이것이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30번에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1번 니부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앞쪽에서 몇 번 문제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니부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뤘었죠. 그래서 니부어의 입장에서 다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볼 겁니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서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무책임한 언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요것은 익명성 때문에 근거 없이 뭔가 타인을 비방하고 허위 정보 유포하고 요랬을 때 니부어의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에 이제 대비를 해서 우리가 조언을 하게 되면 되겠는데 31번 같은 경우 1번 앞성 댓글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한다. 두 번째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조한다. 3번 정보통신 윤리를 스스로 지키도록 노력한다. 4번 가상 공간의 인권 관련 법규와 제도를 보완한다. 보세요. 정답이 지금 4번이죠. 왜 4번이 정답인지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답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니부어의 주장과 이론 중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죠.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히 낮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의 도덕성인 부분이나 윤리적인 부분, 집단의 윤리적인 부분에 책임을 맡겨놓을 수 없다. 그래서 강제적인 규율과 규범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니부어였죠. 그래서 1번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할 수 없고 2번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 좋지만 중요한 것은 니부어가 말했던 부분이 뭐냐면 규율적인 부분들,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맞는 얘기긴 하지만 상관이 없고 정보통신 윤리를 스스로 지키도록 노력하면 좋죠. 지키면 좋죠. 하지만 니부어는 그거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었죠. 왜냐하면 개개인이 그것이 힘들고 집단도 역시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강제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4번을 보세요. 가상 공간의 인권 관련 법규와 제도를 보완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해결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니부어였기 때문에 31번 같은 경우는 니부어의 우리가 그 개념과 사상을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4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2번 다음 내용과 관계 없는 것을 한번 골라볼 겁니다. 관계 없는 거 1번 베이컨이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지금 분리가 그냥 된 거예요.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를 이뤘던 뭐 이렇게 주장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베이컨이라고 아시면 되겠는데 정복지향적인 자연관을 좀 주장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고 이 인물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나요? 문제를 푸실 수 있는데 관계 없는 거 1번 정복지향적 자연관 이거는 관계가 있는 거죠. 2번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길 바랬었죠. 3번 자연과학의 알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는 베이컨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번 인간 중심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랬을 때 1번과 2번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당이 돼요. 베이컨이 얘기했었던 부분하고. 왜냐면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다라는 부분, 인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좀 조화돼야 된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또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있었죠. 왜냐면 자연을 뭔가 조금 이용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연과학에 안다라는 부분은 강조했던 적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32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3번. 역시나 니부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윤리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 했었던 부분들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제가 니부어, 칸트, 롤스, 그러니까 칸트는 조금 뭐라고 하죠? 빈도수가 좀 낮을 수 있는데 니부어라든가 롤스는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니부어에 대한 부분, 윤리사상에 대한 설명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지 않아도 줄줄줄 외울 정도로 몇 줄 안 돼요. 2줄밖에 안 돼. 2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못 외우실까 봐 제가 강조를 중간에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실 거예요. 1번. 사회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맞죠? 그렇죠? 2번. 개인적인 양심과 덕목의 실천만으로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규율적인 부분이나 규제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했죠. 3번.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선한 의지를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한데 개인의 선한 의지에만 맡겨둘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니부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바로 3번이 나와버렸고, 4번.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기가 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정말 전형적으로 니부어에 대한 설명인데, 3번 같은 경우 너무 좋은 얘기처럼 보여서 우리가 만약에 수업을 안 들었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죠. 문제 자체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니부어의 그 핵심 내용, 집단의 도덕성, 개인의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개개인의 이익 때문에 뭔가 사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규율이라든가 규제가 필요하다. 요렇게까지만 딱 아신다면 33번 문제 3번이 맞음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33번의 문제는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333, 그쵸? 333이었고요. 34번 문제 보시죠.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서 롤스, 우리가 니부어만큼이나 많이 나온 사람이 우리가 롤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쵸?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1원칙이 뭐예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쵸? 기억하시죠? 근데 1원칙은 잘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2원칙이 잘 나와요. 차등의 법칙, 그렇죠? 뭐 혹은 원칙. 그래서 1원칙하고 2원칙 중에서 우리는 보통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최소한의 정부 추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롤스랑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겠어요. 그래서 34번 문제를 보시면 최소한의 정부를 지향한다 이런 거는 롤스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정부가 아니라 최대한의 정부를 지향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겠죠. 왜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자고 하는 것이 제2원칙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뭔가 최소 수혜자가 약자로 분리가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차등을 두거나 차등을 주는 평등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먹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다라는 내용이 그 밑에 기반에서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정부를 지향하게 되면은 롤스의 개념과는 완전히 맞지가 않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1번이고, 2번 사회적인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고, 그렇죠?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요것은 제1원칙이죠. 이것이 바로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1원칙,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1원칙이 잘 안 나와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제가 자꾸 정리를 또 해드리고, 4번 사회적인 지위가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34번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서 롤스가 제시한 원칙 2와 4 같은 경우는 제2원칙에 해당되고, 3 같은 경우는 제1원칙에 해당되고, 1번 같은 경우는 롤스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34번의 정답은 1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5번. 다음 사상가에 대한 관점, 다음 사상가의 죽음에 대한 관점으로 옳은 것을 고를 거예요.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들 지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거나 혹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피쿠로스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죽음을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답을 골라보죠. 1번. 내세의 행복을 위해서 현세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본다. 그쵸? 2번. 죽음이 대표적인 고통이자 또 다른 세계로의 윤회를 의미한다라고 본다. 3번. 죽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경험을 하면은 다시 살아나지도 못해요. 뭐 윤회나 이런 건 믿지도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4번. 죽음이 영원한 인격신과 하나가 돼서 새로운 쾌락과 행복을 얻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런 의미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피크로스 같은 경우는 의식 자체가 없어서 쾌락을 느낄 수가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에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어서 두려워할 가치도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본 것이 바로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골라볼 겁니다. 민족에 대한 소속감과 긍지. 두 번째, 민족의 독창적인 정신문화에 대한 사랑. 해당하는 거. 1번, 민족 정체성. 2번, 문화적인 보편성. 3번, 세계 시민주의. 4번, 문화사대주의. 1번이죠. 그쵸? 만약에 우리가 민족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2개 정도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는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었던 열린민족주의와 닫힌민족주의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보통 열린민족주의를 고르는 것이 될 텐데, 확신할 수 없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은, 못한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또 답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린민족주의는 뭐예요? 민족주의긴 민족주의인데 개방된, 그쵸?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것들도 좀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민족에 관련돼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민족 정체성에 대한 문제야 열린민족주의, 닫힌민족주의 이런 부분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7번. 다음 내용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해당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네, 그것이죠. 그것. 그쵸? 통일 한국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바로 민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막 싫다! 나가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러고 나서 이제 가고 싶은 나라가 보통 어떤 나라예요? 이런 국가죠. 1번 자주국가, 2번 민주, 3번 복지, 4번 평화.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지에 관련된 거죠. 통일 한국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바로 민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관련된 부분들을 고르라고 한다면 복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것에 줄을 치건 삶의 질에 대해서 뭐 줄을 치건 정답은 3번 복지가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복지국가 아시죠? 복지국가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 보면 막 세금 장난 아니게 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히딩크가 국적 바꾸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세금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반 정도 떼던데 장난 아니던데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 세금 떼실 수 있으면 가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복지에 대해서 정답을 골랐고요. 38번.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인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를 겁니다. 통일 한국인은 세계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도전과 발전을 계속하는 인간이어야 된다. 그쵸? 통일 한국인은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인간상으로 적절한 걸 고르실 겁니다. 1번 도덕적인 인간, 2번 민주적인 인간, 3번 평화를 사랑하는 인간, 4번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인간. 좋은 얘기는 다 나와 있죠. 그쵸? 좋은 얘기는 다 나와 있는데 정답은 4번이죠. 왜냐 한다면
능동적이라는 것이 바로 키워드죠. 그렇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발전, 도전한다.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단어를 고른다라고 하면 도덕적 인간, 민주적인 인간, 평화를 사랑하는 인간 너무너무 좋은 단어들이지만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이 해당되기 때문에 38번의 정답은 4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9번.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근본 원인. 1. 기업, 생명 존중 사상, 니은, 과학 만능주의, 정복 지향적 자연관, 생태 중심적 자연관.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디귿 같은 경우는 근본 원인을 보기에서 고른 거. 그쵸? 고르기에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 원인 아니죠. 만능주의 원인이죠. 정복 지향적 자연관 원인이죠. 그 다음에 생태 중심적 자연관은 지향해야 될 점이지, 그쵸? 지향해야 될 점이지 원인은 아니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정답이네요. 그럼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경 문제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환경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고르라고 한다면 기억하고 리을이 정답일 텐데 근본 원인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니은하고 디귿이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39번의 정답은 3번이죠. 그쵸? 40번. 우리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한번 골라볼 것인데 1번 불건전한 정보를 유포한다. 이러지 말자고 얘기했죠. 그쵸? 그러지 말자고. 그쵸? 2번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 아니고요. 그쵸? 3번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을 사용한다. 4번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한다. 정답은 4번인데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문제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쵸?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물론 그 단답형으로 고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익명성, 그쵸? 뭐 그렇게, 그쵸?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너무 쉬워요. 문제가 너무 쉬워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꼬아서 나올 수 있겠어요. 꼬아서. 아는 것은, 못한 것은. 그쵸? 그랬을 때 지금 여기는 그냥 봐도 너무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지만 정답을 쉽게 못 고를 수 있도록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지적 재산권, 같이 친구들하고 좋은 부분에 대해서 합심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도 무료로 배포해준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은 사이버 공간에서 윤리적 문제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착하게 나온 것들을 답으로 고르면 보통은 정답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꼬아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이버 공간의 특성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건데 단답형으로 나올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꼬아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1번. 정보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긍정적인 측면으로 거리가 먼 거. 1번.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증대된다. 수평적인 인간관계 증대되겠죠? 2번. 인간 소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3번. 다수 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4번. 새롭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보세요. 인간 소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인간 소외 문제는요, 지금 거의 90년대 초반부터 대두됐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정보화가 되면서 인간 소외 문제가 더 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왜 여러 가지 것들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인터넷상에서는 내가 굉장히 핫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직접 대고 만날 때는 별게 아닌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갭이 커져가지고 더 우울하게 돼서 뭔가 이렇게 집에만 이렇게 박혀서 뭔가 이렇게 인터넷상의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이게 고발 프로그램인데 왜 고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 저 사람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엄마가 나왔어요. 엄마가 나와가지고 자기 딸 때문에 고민이래. 왜 고민이냐면 자기 딸이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고민이래요. 그런데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딸이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엄마 아빠의 이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겼고 그 딸이 이제 성형도 성형인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외부 활동을 안 해요. 저 같으면 성형하고 이러면 예쁘면 밖에 나와서 좀 이렇게 얼굴도 좀 비춰주고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그 분 같은 경우 상처가 너무 커서 성형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이제 사진 같은 거 찍거나 자기 몸 옷 입고 이러는 거 찍어가지고 인기 많고 이런데
실질적인 생활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슬픈 거지. 근데 스스로도 이제 알고 있더라고, 대화를 막 하면서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막 패셔니스타고 뭐 셀럽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아는 사람도 많고 인기도 많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회에선 전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인터넷상의 안에서만, 그쵸, SNS 안에서만 굉장히 스타였던 사람. 그래서 더 그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인간 소외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막 생긴다라는 거죠. 한 개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생기게 되고,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우리가 다 공평한 입장이고, 또 저희 아빠 얘기도 제가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70대인데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뭐냐면요, 게임을 하셔요.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게임을 막 해요. 채팅 막 하잖아요. 그쵸? 님 뭐 어떻게 됐어? 약간 이런다는 사람 안 하나? 어쨌든 막 이렇게 야자트면서 얘기하잖아요. 보통 얘기를 막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70대신데 그 인터넷상에서는 정말 불특정 다수가 있죠. 정말 10대일 수도 있고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는데 서로 그냥 나이랑 관련 없이 친구가 되는 거야. 이 게임이라는 이런 뭐라고 하죠? 그런 굴레라고 하면 좀 그런데 서로 이렇게 통하는 그런 거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들어가서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땐 좀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수 대 다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기도 하고, 또 새롭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뭔가 삶의 활력소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인간 소외 문제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를 거예요. 네티즌 윤리 강령 중에서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두 번째, 우리는 불건전한 정보를 배격하고 유포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이런 걸 한번 골라보시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보겠습니다. 우리는 비속어를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좋죠? 두 번째, 우리는 유용한 정보라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무시한다. 3번, 우리는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4번,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와 비판에 적극 참여한다. 나머지 것들은 아까 말했었던, 그쵸? 윤리 강령과 정말 해당하는 말이 맞는데, 2번, 우리는 유용한 정보라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무시한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 인터넷상에서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불확실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유용한 정보, 이런 부분들이 지적재산권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저도 수업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본서 수업할 때 뭐 그런 학자들 사진을 막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 학자를 본 적도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그 학자에 대한 사진을 제가 퍼올 때 출처를 밝혔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리도 가뜩이나 없는데, 그쵸? 이 밑에다가 조그맣게 썼죠. 조그맣게. 안 하면 걸리니까. 그쵸? 제가 그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보고 찍은 게 아니라서. 제 지적 재산권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어쨌든 간 타인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활동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는 2번이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43번. 다음에 설명하는 가상공간의 특성은, 가상공간에는 개인 간의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간접적인 접촉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각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가상공간의 특성. 1번 사회성, 2번 객관성, 3번 익명성, 4번 동질성. 그쵸? 가상공간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이죠. 익명성.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익명성을 답으로 고르는 것도 있지만, 이걸로 기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익명성의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요걸로 일어나게 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44번. 밑줄 친 부분과 관련이 가장 먼 걸 골라볼 거예요. 21세기 국제사회의 변화 추세를 정확히 예측하고 통일 한국이 감당해야 될 국가의 역할을 설정해야 된다. 요것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을 우리가 한번 골라볼 텐데, 1번 초국적 기업의 확대,
그쵸? 다국적, 초국적 기업 확대되고 있고 2번 정보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3번 국제사회 교류가 증가했고 4번 동서냉전 시대의 고착화. 동서냉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20세기죠.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 추세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4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거. 국제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초국적 기업의 등장과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 단위를 초월한 활동 영역이 확대된다. 그런 것과 적절한 걸 한번 골라볼 거죠. 1번 세계화, 2번 도시화, 3번 대중화, 그 다음에 4번 자동화. 그쵸? 우린 지금 세계화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답을 굉장히 쉽게 고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막 문제를 섞어 놓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면 사람이 딱 그래요. 문제 막 풀 때 굉장히 쉬웠는데 뭐지 왜 시험 보니까 어렵지? 이렇게 느끼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나오는 순서가 있는 거야. 앞에도 세계화가 정답이었고 그 전도 세계화가 정답이었어.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순서를 바꿔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긴장의 끈 놓치지 마시고 문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46번 다음과 같은 사회 현상의 발생 원인으로 적절한 것을 고를 거예요. 현대사회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는 가끔 혼자 사시는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냈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행 사건을 방관했다라는 소식을 접한다. 이런 거 우리가 문제 풀었었던 거 기억하시죠? 1번 쾌락주의, 2번 집단주의, 3번 공동체주의, 4번 극단적 개인주의. 4번 극단적 개인주의죠. 개인주의가 나쁜 것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닌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너무너무 개개인이 중요하게 되고 공동체 사회에 대한 부분을 좀 부인하게 되고 개인의 생활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개인주의의 좀 뭐라고 하죠? 단점이 드러나게 된 제시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입장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골라보실 거고 역시나 현대사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과학적인 인식과 사고의 기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 두 번째, 도덕적 종교적인 신념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이게 두 번째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과학과 그쵸? 종교 간의 논쟁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이것은 과학에서 종교나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1번 실존주의, 2번 사회주의, 3번 연고주의, 4번 과학지상주의. 과학만이 최고다. 증명되지 않는 것은 볼 수도 없고 그것도 학문도 아니고 그것은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그쵸?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과학지상주의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최첨단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더 세밀하게 됐던 거,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거 지금 현재 뭐 발견하게 되고 더더욱 이렇게 학문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에 따라서 과학지상주의도 좀 심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인식들이 어쨌든 과학지상주의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또 고를 수 있는 또 우리가 시야를 또 그쵸 공부를 하면서 길러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또 하시길 바라겠고 48번 문제 다음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상 공간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땡땡 아이돌, 안티 카페 이런 것들에서는 실명을 밝히지 않은 이건 뭐예요? 익명성이죠. 실명을 밝히지 않은 악성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상공간 특성 1번 익명성. 답 나와버렸어요. 그쵸? 지겹게 나오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2번 상업성, 4번 타율성, 4번 객관성. 그렇기 때문에 상업성, 타율성, 객관성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의 특징이긴 하지만 요거와 관련된 요 지문과 관련된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돼요. 너무 쉽잖아요. 그쵸? 너무 쉬운데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면 뭐지? 다 맞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48번의 정답은 1번 익명성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9번
다음과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겠습니다. 1번. 지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서 인간 삶의 공간은 전 지구로 확대되었고 시공간적인 거리는 축소되었다. 이게 나오면은 우리는 거리의 파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걸 고를 텐데 1번. 교통 및 통신의 발달. 정답 나와버렸어요. 그쵸? 제가 교통하고 통신이 발달되게 되면서 이 거리의 파괴라는 단어가 우리가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죠? 거리의 파괴는 무슨 얘기예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원래 옛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전혀 모르실 수도 있어. 그쵸? KTX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 나이 정도나 저보다 좀 더 오래 사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도 참고로 KTX를 몇 번 못 타봤어요. 네, 아직 못 타봤는데 몇 번 못 타봤어요. 타긴 탔는데 부산 옛날에 갈 때는 막 밀리고 이러면은 8시간 막 이렇게 걸린다고 막 얘기했었죠. 그랬는데 교통하고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KTX 타게 되면 3시간. 그쵸? 만약에 비행기 타게 되면 1시간이 안 걸리게 돼요. 이렇게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보통 거리의 파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억하시겠지만 혹시나 높아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거리의 파괴라는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 시공간적인 거리 축소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49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50번 마지막 문제죠.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거죠.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골라볼 텐데 이것은 가치의 다양성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게 되는 장점이 있대요. 그런 반면에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뭔가 문제점이라든가 뭔가 아니면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는데 1번 기계화, 2번 다원화, 3번 현대화, 4번 자동화, 다원화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 다원화라는 것은 가치의 다양성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양성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서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혼란이라는 부분이 있지도 않냐라는 부분에 대한 정답은 바로 2번 다원화였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해가지고 26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또 풀어보셨는데, 문제를 풀수록 저는 여러분들께서 쉽게 느끼실 거라고 저는 정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들을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래서 문제가 쉬워졌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쉽게 느껴지시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너무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따라오시다 보면 더 문제가 쉬워지심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50번 문제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51번 문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